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주말의 교통멘토 자동차 칼럼 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 들려주실 건가요? 예, 어제는 좀 자동차 재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난 좀 착각에 빠진 얘기도 했었다면, 네. 오늘도 역시 이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고를 때 빠지기 쉬운 착각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착각이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괜히, 이거 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 장비들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남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장비.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동차는 메이커에서 탈 때 보면 이제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이렇게 여러 종류의 트림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건 이상하게 제일 최고급 트림이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옛말에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어차피 한번 사는 김에 살 때 다 갖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든 안전장비건 편의장비건 어떻든 대부분의 장비들을 바로 알아야 네. 그래야 이제 품목이 필요한 것들을 고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또는 한 가지에 또 이 장비 필요해 하다 보면은 다른 장비까지 끼워 사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요새는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세팅했다가 앞차가 끼어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러면 네. 또다시 그 크루즈 컨트롤 세팅한 게 또 해제되고 이랬는데, 요즘 차들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서 하게 되면 앞차의 거리에 따라서 알아서 감속도 하고요. 네. 이런 좋은 기능도 있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유리창에 운전자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유리창에 속도라든가 또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다 뜨기 때문에 네. 굳이 눈을 전방에서 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비를 선택하려면 그거 하나만 딱 달아서 팔아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초보자나 또는 이런 분들이 더 도움이 되는 장비들인데 네. 오히려 이게 좀 비싼 고급차나 아니면은 같은 차종에서도 맨 위 최고급 그 트림 모델을 선택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예산을 넘기죠. 그렇죠. 보통, 네. 보통 같은 차라도 기본형, 고급형, 중급형 이런 식으로 급이 올라가면 따라서 보통 그 트림별 가격대가 100만 원 또 그 이상 벌어지거든요. 부담스러운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승용형 세단차에도 이제 포일 드라이브 기능 4바퀴 굴러가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사실 차종에 따라서는 진짜 필요 없는 기능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포일 드라이브 기능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고 또 메이커에서도 코너링에서도 4바퀴의 안정적으로 네. 가속도고 배분해서 좋다, 미끄러운 면에서 좋다 그러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미끄러운 도는 상태에서 효과 있습니다. 그렇고 고속으로 달릴 때 아니면은 코너에서 안정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밖에 충분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도 겨울철에는 안전에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겨울철 운행을 할 때 안전하려면 포일 드라이브 기능보다 차라리 윈터 타이어 끼우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노우 타이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 포일 드라이브 기능이라는 게 위해서는 엔진 앞뒤 차출력 부동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성이나 또 연비도 나빠지고요. 네. 무게도 무거워지고, 그런 거 하면은 4바퀴를 또 엔진에서 직접 굴리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도 또 돼요. 네. 그리고 똑같은 엔진의 차라면 가속성이나 최고 속도 다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고출력이어서 500~600마력이어서 2바퀴에다가만 동력을 전달하면 차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네. 또는 아예 홈로를 달리기 위해서 산길 같은 걸 달리기 위해서라면 포일 드라이브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네. 이 승용형 포일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오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같은 모델의 경우에는요, 그 포일 드라이브 모델이 얼마나 더 비싼가요? 뭐 국산차에서 이제 포일 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차이 나는 차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급차로 갈수록 해서 500만 원 이상까지 벌어지거든요. 가격을 그러면은 천차만별이고 부르기 나름인가요? 글쎄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그 고객들의 기대 심리가 네.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차에서 여기에 포일 드라이브 기능이 더해지면 100만 원밖에 안 해 이러면은 다 고르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비싼 차에는 가격 차이가 500만 원, 700만 원씩 나기도 하고 네. 반면에 또 뭐 소형차라든가 대중차 같은 경우에는 차값이 500만 원 비싸지면 절대 안 고를 테니까 네. 그런 차들은 1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차 안 팔리는 차 같은 경우 그걸 그냥 껴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포일 드라이브의 기능의 단점은 처음 알았는데요. 예.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최근 뭐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뭐 파노라마 썬루프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넓게 열리는 천장이 넓게 열리는 그런 썬루프인데 네. 뭐 환기성도 좋고 또 채광성도 높여주니까 좋은데 그것도 대략 가격이 한 100만 원 내외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100만 원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안전도라든가 또는 뭐 한여름 같은 데 차량 온도 상승이 되면 사실 내장재도 손상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차체에 큰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틀을 맞춰서 위를 꼈기 때문에 네. 차체 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불리한 요소도 좀 많아요. 자꾸 들어보니까 예.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안전에 제일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요즘 차 가격표 보니까 대부분 이게 100만 원 정도 돼요. 그건 좀 비싸고 차라리 네. 속도라든가 내비게이션만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걸 해갖고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오토 에어컨, 일부 전자동 에어컨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옵션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소형차 같은 중형차 같은 경우. 네. 풀 오토 에어컨과요. 일반 에어컨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둘 다 뭐 차 안에 공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네, 운전자가 냉방 정도라든가 풍량 같은 거 조정을 운전자가 하거든요. 네. 보통 그런데 프로토 에어컨은 어떻게 되냐 운전자가 필요한 온도만 지정을 하면 몇 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풍량이 조절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되게 편하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운전자분들 대부분 한여름에 탈 때는 그냥 가장 춥게 돌려놓고 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굳이 프로토 에어컨 할 거 없거든요. 그냥 풍량 키우면 되고 온도 제일 낮게 옮기면 되니까. 네. 그런데도 프로토 에어컨이 마냥 좋은 듯이 보이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게 좀 몇백만 원 비싼 고급 트림에 최고급형에는 프로토 에어컨은 좀 네. 그러니까 일반 수동식 에어컨은 뭐 그 아래급에다 넣는다 그러는데 그 프로토 에어컨에 눈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뭐 가죽 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이 천연 가죽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고급차가 아닌 다음엔. 네. 그다음에 뭐 오염물, 커피 쏟는다거나 이럴 때 오염물 제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얘가 한겨울엔 되게 차가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한여름엔 되게 뜨겁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패브릭 시트라고 하는데 패브릭 시트가 훨씬 더 잘 붙잡아주고 운전자한테 네. 값도 싸고 그런 면에서도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죽은 오래되면은 네. 굉장히 좀 약간 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외관상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안전장비건 편의장비건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알려주실 내용이 있나요? 네, 보통 또 보면 뭐 젊은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는데 큰 휠 끼우는 거, 그다음에 예. 이제 얇은 타이어 끼우는 거 굉장히 시각성은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만은 네. 이런 타이어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큰 휠은 이제 시각적으로는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타이어 폭이 넓으면 그냥 생각에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다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른 노면, 평탄한 노면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큰 휠과 넓은 타이어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날씨가 바뀌어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와서 도로가 젖게 되면 오히려 이 넓은 타이어가 불리합니다. 아, 그럼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예. 차량 판매하시는 분들이 예. 투명하게 알려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냥 옵션 장사가 차 만들어 파는 것보다 옵션 붙여서 파는 게 더 마진율이 높거든요. 아, 네. 너무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왜 내비게이션을 이제 다룰 때요. 순정 예. 부품이 있고요. 가끔 옵션 사항에서 따로 제작을 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둘 다 괜찮은 건지 뭐 상관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에 깔끔한 건 메이커에서 순정품이고요. 네.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사셔도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애프터마켓에서 사셔서 차라리 차에 기본적으로 수준이 안 돼서 좀 배선이라든가 이런 게 지저분하더라도 네.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애프터마켓용을 권합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순정 부품이 아닐 경우에 나중에 망가졌을 때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제 예. 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용으로 해서 그걸 차체 안에다가 다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경우가 그렇고요. 네. 그냥 밖에다가 그냥 고정 거치대를 놓고 할 경우에는 네. 고장나면 그거 자체를 그냥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보내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런 점이 있었군요. 네. 간단합니다. 네. 어제 차고르기 얘기처럼 오늘의 결론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옵션 선택에도 확고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